2025년도 제3차, 4차 민족종교 마음쉼 힐링 캠프는 한재욱 한국민족종교협의회 사무총장님의 민족종교 소개 강의로 시작됐습니다. 1920년대 전후 해가지고 남북한 인구가 몇 명쯤 됐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3천만? 2천만? 4천만? 남북한 통틀어서 1700만에서 2천만 정도로 그렇게 이제 파악을 하고 있어요. 남북한 통틀어서. 그러니까 채 2천만이 안 되는 거죠. 1700에서 2천만이니까 남북한 통틀어서. 그때 당시에 불교는 10만이 채 안 되고요. 기독교가 카톨릭 포함해서 한 2, 3만 이 정도 되고요. 대종교가 한 5, 60만 되고 천도교가 200만이 넘고 보청교가 한 300만이 되고 우리가 조사한 게 아니고 일제가 조사하니까 저희가 이제 오늘 이 자리를 이렇게 만든 이유는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초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민족 종교라고 하면은 뭔가 사입이 뭔가 좀 불교, 기독교, 천주교는 종교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만든 종교라고 그게 종교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나는 만화 창작자입니다. 우연한 기회에 한국민족종교협의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한 2025년도 제3차, 4차 민족종교 마음쉼 힐링캠프 기록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하게 됐습니다. 덕분에 나도 우리나라 민족종교에 대한 여러 공부를 하게 되어 매우 뜻깊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이번 행사에 참석한 많은 사람들도 민족종교에 대한 이해는 물론 일제강점기 우리 민족종교가 일제에 항거하고 독립운동에 헌신했다는 점을 새롭게 알게 되며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3.1운동을 그렇게 일으켰고요. 천도교 같은 경우에는 대종교 같은 경우에는 아예 본부 자체를 뜯어다가 만주로 옮겨가지고 여기에서는 이제 제대로 독립운동을 못하니까 대종교는 대놓고 총칼 들고 싸웠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김자진 장군 청살리 전투 대종교인이에요. 왜 그렇게 했겠어요? 이것들은 종교라고 하면은 그냥 얘네들처럼 이래야 되는데 막 지네들 사상을 가르치고 신흥무관학교 아시죠? 뭐 가르친 거예요? 독립정신을 가르치고 우리나라의 역사를 가르치고 막 한글을 가르치고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것들은 굉장히 이건 종교가 아니야. 유사종교, 사교. 그래서 일제가 민족종교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처음에는 사교, 사이비 종교. 일제가 처음 씁니다. 일제가. 이날 강의실 양쪽 옆으로는 우리나라 민족종교 종단들을 간단하게 소개한 패널들이 비치돼 있어 참석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들을 가나다 순으로 소개하면 먼저 갱정유도는 창교자 강대성 선생께서 1929년 전라북도 순창군 회문산에서 창립한 민족 종교입니다. 그리고 정천신명회는 사람과 사람이 서로 합의하여 지극정성으로 신인 조화하여 회원 상생하며 무통군자를 지향한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대순진리회는 등산 강일순 선생께서 정신개벽으로 포덕천하, 부채창생, 보구간민, 지상천국 건설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1969년 창설한 민족종교이며 대종교는 1909년 홍암나철 선생이 안동교를 선포한 뒤 1910년 대종교로 개칭한 민족종교로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에 헌신했던 종단이고 선교는 1994년 만월도전 손정은 선생께서 환인, 한운, 장군으로 이어져 내려온 홍익인간 이화세계를 표방하며 개창한 종교입니다. 이 밖에도 수운교는 공학시조 수운, 최재호 천사께서 훌용자로 제위 출세하시어 1923년 서울에서 개교하였다고 소개하고 있으며 원불교는 전라남도 영광에서 끝태산 박중빈 대종사께서 큰 깨달음을 얻고 1916년 창시한 종교로서
국내 627개, 해외 24개국에 68개 교당이 있는 종단입니다. 그리고 증산도는 1871년 동방 땅 한반도에 인간으로 강세하신 조화주 하느님 장증산 상제께서 열어주신 무극대도라고 소개하고 있고, 증산법종교는 교조인 증산상제께서 행한 현지 공사의 이상을 구현해 지상에 성경세계를 건설하고자 창교한 민족 종교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또 천도교는 후은 최재우 대신사께서 창명한 우리나라 자생 종교로 무한 말에는 동학혁명을, 일제강점기에는 3.1 독립운동을 주도했던 민족 종교이며, 새로운 시대, 즉 몸으로 가는 하나의 모임이라는 뜻을 갖는 성우 1신회는 1988년 공전인 연동흠 선생께서 창도한 민족 종교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할 태극도는 오정산 선생께서 1921년 무극대도라는 이름으로 창도하고 1948년 태극도로 개창한 민족 종교라고 합니다. 이들 각각의 민족 종교들이 모여 협의체를 이룬 곳이 사단법인 한국민족종교협의회입니다. 그 역사의 맥은 오늘도 흐르고 있습니다. 이날 행사 참석자들은 민족종교협의회 소개 영상을 통해 이 단체가 1985년 창립돼 올해로 40주년을 맞았다는 사실을 알며 2025년 마음쉼 힐링 캠프는 그런 점에서 더욱 뜻깊은 행사라고 반겼습니다. 특히 이 협의체를 만든 태평 한양원 선생께서는 거래열 살리기 운동을 주도하시며 남북 화해 협력에도 많은 업적을 남기신 이 시대의 큰 어른이란 사실도 알았습니다. 2016년 94세를 일기로 별세하신 이 어른께서 닭과 도포 차림으로 교황님과 만나신 기록사진은 그 자체만으로도 큰 울림을 주고 감동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까요? 요즘 넷플릭스를 통해 우리 전통 갓이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태평 한양원 선생님은 대한민국 한류 전파에도 큰 업적을 남기신 분입니다. 한재우 사무총장님의 특강 순서에 이어 행사 참석자들은 여러 체험 시간을 즐기며 마음쉼 힐링에 풍덩 빠졌습니다. 오늘 이 명패에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아보는 시간입니다. 나온 표현들에 관해서 제가 한번 보고 거기에 맞는 노래가 있으면 한번 가르쳐 드려볼게요. 아셨죠? 오늘 여러분들이 배우실 대목은 춘향가 중에 사랑가입니다.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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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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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지. 이 내 사랑이로다.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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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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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지.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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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지.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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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지. 이 내 사랑이로다. 결해월 마음쉼 캠프가 있다고 해서 지원을 했거든요. 이제 일주일 동안 바쁘게 살았는 현대인들한테 오늘 하루 정도 이렇게 힐링의 시간을 준다고 해서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와보니까 민족 종교에 대해서 그동안 별 관심은 좀 없었는데 우리 고조선을 설립하신 당군부터 해서 그런 항일 운동까지 했던 그런 아주 위대한 종교가 우리 곁에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가을 단풍이 아주 아름답지 않습니까? 오늘 일정을 보니까 덕수궁에 답사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을 단풍도 한번 몇 가지 한번 즐겨볼 생각입니다. 오늘 1시간 동안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나라의 민족 종교의 그 훌륭한 분들이
항일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석을 하시고 우리 대한민국 건국에 큰 성과, 힘을 주셨다는 걸 대해서 듣고 상당히 놀라웠고 오늘 하루 동안 일정을 참여하면서 민족 종교에 대해서 좀 더 배워볼 생각입니다. 민족 종교 민족 종교 마음심 예, 대종교의 총본부입니다. 한때 수십만을 거느리고 또 과거 100년 전에 1900년, 1910년, 20년, 30년대에 우리나라 독립운동과 항일운동의 정신적인 이날 오전 한재우 민족종교협의회 사무총장님의 강의를 듣고 온 터라 대종교에 대한 설명이 귀에 쏙쏙 들어왔습니다. 참석자들에게 대종교의 역사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을 위해 헌신했던 민족 종교 지도자들의 업적을 차분하게 설명하는 민희농 선도사님의 표정에는 대종교 전리로서의 자부심이 넘쳤습니다. 사조 중에서 요 사진이 좀 유명하긴 해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게 1946년 3월에 대종교 총본사가 이제 해방되고 환국해가지고 이제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사진을 처음 남긴 건데 이게 환국을 하고 나서 이제 그 대종교의 살아남은 지도자들 거의 대부분 다 죽었는데 그 당시 살아남은 지도자들이 모여서 기념사진을 찍었고 이 사진이 왜 유명하냐면 이 대종교 총본사가 환국해서 처음으로 했던 사업을 결정했던 게 이 사진 찍기 전이거든요. 그거 뭐냐면 이용수라고 하는 우리 봉오동 전투 때 신민부를 이끌었던 분이 이제 이때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민족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홍익대학교를 설립하게 되죠. 그거를 결정하기 위한 사진이 이 사진이에요. 이분이 홍익대학교 설립자예요. 참석자들은 이날 대종교 소개 시간을 통해 1946년 광복 직후 홍익대학교를 처음 설립한 주체가 대종교였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습니다. 또 당국대학교를 설립한 주체도 대종교였으며 장군의 나라라는 의미로 대학 이름을 백범 김구 선생께서 직접 지으셨다는 사실도 처음 알게 되며 잠시 숙연해지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이날 행사 참석자들은 대종교의 여러 업적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대종교인으로서 또 유명한 역사학자는 누구나 알고 있는 단재 신채호가 있죠. 그러니까 민족주의적 서술을 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조선, 단군, 우리의 역사의 뿌리는 단군에서 왔다. 의인으로서 활동한 유명하신 분 중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거는 이제 조수영 선생 있잖아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임시의정원이 설립되고 나서 대한민국 건국강령 만들거든요. 건국강령. 대한민국을 건국하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강령이라든가 사상을 만드는데 그 건국강령에 뭐라고 박혀있냐면 홍익인간 이화세계하자는 것이 우리 민족의 최고 공리다. 이거를 당시 임시정부의 헌법에다 박아놨어요. 임시정부의 뿌리는 단군의 역사다라는 거를 말해주는 거고 그로 인해서 임시정부가 설립되기 1년 전에 임시의정원, 지금으로 따지면 국회가 설립이 되는데 임시의정원 의원이 32명이었는데 29명이 대종교인이었습니다. 민희농 선도사님은 대종교가 일제강점기 시절 한글운동에도 적극적이었다는 사실도 강조했습니다. 또 김좌진 장군이 이끌었던 청산리 대첩 당시 병사 대부분이 대종교인들이었다는 점과 전투자금 역시 대종교가 지원했다는 사실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구한말인 1864년부터 1911년, 즉
고종 즉위부터 식민의 105인 사건까지의 역사를 다루면서 다시는 이런 치욕을 겪지 말자고 다짐하는 한국통사의 저자 대감 박은식 선생 역시 대종교인이었다는 사실도 이날 강의를 통해 처음 안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영상기록 감독으로 활동하는 최희영 문학TV 대표님이 2023년 2월 소설 범도 작가인 강현석 소설가 등과 함께 중국 길림성 화룡시 용성향을 방문해 촬영한 영상입니다. 일행들이 옷깃을 여미고 제를 드리는 이곳은 대종교 삼종사 묘역입니다. 대종교를 창교한 홍암나철 선생과 대한독립군단 총재 서일 선생, 그리고 대종교 2대 교주인 김교원 종사가 묻혀있는 이 묘역의 돌비석엔 안일 지사 무덤이라는 글이 적혀 있습니다. 단군 숭배 사상을 기초로 한 대종교는 만주 지방에서 독립운동의 구심점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홍암나철 선생은 단순한 민족 종교인을 넘어 독립운동의 태산이자 해외 독립운동의 본령이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나는 이 영상을 편집하며 홀령이 되어서도 만주 벌판을 떠나지 않고 먼 이국 땅에서 조국의 영원한 안녕을 기원하시는 민족 지도자의 표상을 떠올리며 우리 민족 종교인 대종교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행 블로거 김수정입니다. 전국적으로 여행 다니면서 블로그와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하는 인플루언서인데요. 오늘 마음심 힐링 캠프가 있다고 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참여해서 보니까 제가 이때까지 모르고 있었던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분들이 저희 일제강점기 때 굉장히 많은 독립운동을 했었고 일제 핍박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잘못된 사실들을 우리가 알고 있었는지 그게 아직도 벗어나지 못했다는 사실이 굉장히 놀라웠고요. 아직도 민족 종교하면 무서운 거부감 드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깨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좋은 마음심 힐링 캠프가 널리 퍼졌으면 좋겠고 이런 좋은 기회를 주신 민족종교협의 관계자분들께 되게 감사드립니다. 또 초대해 주세요. 민족종교 마음심.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의 대종교 총본사를 나와 일행들이 가는 다음 목적지는 서울 종로구 사직동의 단군 성전입니다. 깊어가는 가을볕이 마음심 힐링이란 행사명과 매우 잘 어울립니다. 게다가 많은 사람들이 잘 몰랐던 민족 종교의 참 가치까지 알게 된 여정이라 아침 일찍부터 시작한 여정임에도 피곤한 기색들이 없습니다. 이 장소는 단군 성전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단군 성전은 우리나라 국조인 단군을 모시고 있는 곳이고요. 사직단의 위쪽에 있습니다. 1921년 일제시대에 민족 문화 말살 정책으로 인해서 이 자리 사직단 위에다가 사직공원을 세우고 그 다음에 사직공원 위에다가 일본 신사를 세웁니다. 1945년 8월 광복 이후에 이 신사는 바로 철거를 하고요. 6.25 전쟁 이후에 1967년 단군 성전을 건설하게 됩니다. 안에 보면 특이한 게 위패가들이 모셔져 있어요. 위패들이. 신라의 건국자도 있을 거고 가야, 백제, 고구려, 조선, 부여까지 한반도에 있던 국가들 그 국가들의 시조의 위패들을 모셔놓은 겁니다. 1974년에
서울특별시 보호문화재로 돼가지고 보존을 받고 있고요. 단군이라는 뜻은 하늘과 땅을 잇는 자라고 해서 제사장, 제사 지는 사람의 최고란 뜻이고, 왕검은 정치인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제사장이 왕이었기 때문에 단군 왕검이라고 부르는 거고, 이건 호칭입니다. 사람 이름이 아니라. 1대 단군, 2대 단군 쭉 내려와서 단군 왕검이라는 말이 쓰이는 게 총 217년이에요. 단군 왕검께서 지상 세계로 내려와서 217년간 인간 세계를 널리 이롭게 하라는 가르침을 퍼뜨리고, 그 다음에 다시 하늘로 돌아가셨다. 그래서 어천절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SNS를 운영하고 있는 인플루언서 조성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단군 성전이라는 곳에 제가 이제 오게 됐는데, 오게 된 이유는 이 SNS를 운영하다 보니까 한국민족종교협의회에서 이곳에 대한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해달라고 그런 요청을 받아서 오게 됐는데요.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서 보니까 굉장히 우리나라가 그 일제강점기와 또 제국에서 민국으로 넘어오는 그 사이의 역사 속에서 큰 역할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더 알게 돼서 좀 새로웠고요. 단군의 어떤 홍익인간 정신, 이런 것들이 우리 민족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중심 정신인데, 이런 걸 우리가 너무 모르고 살고 잊고 있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깨닫게 된 좋은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다른 분들도 종교나 이런 것들을 떠나서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서 묻히고 있는, 사실 어떤 한 사람에 대한 역사의 영웅의식보다는 모든 민중들이 함께 했던 그런 민족 정신을 다시 일깨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민족종교 사랑해! 이번 행사의 마지막 코스는 광화문입니다. 한국민족종교협의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한 민족종교 마음쉼 힐링 캠프는 바쁜 일상 속에서 쉼이 필요한 현대인들을 위해 자연 속에서 심신의 여유를 찾고 자신만의 시간을 갖자는 취지에서 기획된 프로그램입니다. 이 행사를 통해 참된 나를 찾아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민족 종교의 역사와 문화의 가치를 이해하고자 마련된 이 행사의 마무리 코스를 광화문으로 정한 주최 측의 센스에 참석자들은 흐뭇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도심 속의 광화문은 가을 나들이의 제격이고 마음쉼 힐링에도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이번 행사를 영상 기록하는 나도 덕수궁의 가을 정취에 흠뻑 빠지며 이번 행사를 기획한 한국민족종교협의회의 여러 세심한 배려가 고마웠습니다. 안녕하세요. 충남 당진에서 온 장승재라고 합니다. 오늘 투어를 다니면서 다양한 곳들을 둘러보았는데요. 일단은 오전에 우리나라 민족 종교에 대한 강의를 들었어요. 이제 그 강의에서는 이제 우리나라에 이런 종교들이 있고 배웠던 역사 속의 사건들이 영향을 주고받았다는 점을 인상 깊게 배웠던 시간이었고, 오후에 방문했던 이제 단군왕검 성전 같은 경우에는 대종교의 시조인 단군왕검을 모시는 사당이었는데, 그 사당에서 역사 시간에 배웠던 단군왕검에 대해서 다시금 알아보면서 복습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개인적으로 좀 감명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찾아온 이곳 덕수궁에서는 대종교의 본부가 될 뻔했던 역사가 있는 곳이라고 해서 찾아왔는데, 덕수궁 곳곳을 둘러보면서 대종교의 그 역사적 비밀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행사 참석자들은 자신들의 블로그 등을 통해 다양한 행사 후기를 남겼습니다. 민족 종교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었다는 내용과 우리 민족 종교가 유사 종교로 잘못 알려진 사실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의견 등이 랜선을 타고 널리 퍼졌습니다.
11월 1일과 2일까지 진행된 2025년도 제3차, 4차 민족 종교 마음쉼 힐링 캠프는 깊은 여운을 남기며 마무리됐습니다. 마침 사단법인 한국민족종교협의회 창립 40주년을 맞아 진행된 행사라 더욱 뜻깊었습니다. 이제 2026년도 마음쉼 힐링 캠프가 기다려지는 시간입니다. 100년 전 이 시기는 일제가 민족 종교를 극심하게 탄압하던 암흑기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특히 나 같은 젊은 세대가 민족 종교의 참 가치와 존재 이유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의 왜곡이자 거래어 살리기의 방향키 중 하나일 것입니다. 내년 행사쯤엔 우리 민족 종교를 만화로 그려 청소년 세대에게 소개하고 한국어를 배우는 해외 청소년들에게도 보여주고 싶다는 꿈을 품어봅니다. 이번 행사에 참석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내년 행사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하며 고맙습니다, 여러분.